전 세계에서 본 글로벌 인터넷 TV를 시청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김평호 변호사님 다시 모셨습니다. 김평호 변호사님은 지난 4월 6일 로스앤젤레스에서 제1회 시국 강연회를 갖고 그 후에 미 동부 그리고 카나다 그리고 북가주를 순회하는 강연을 하고 다시 LA로 왔습니다. 과연 이번 강연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강연의 목적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많이 피곤하시죠? 괜찮아요. 네, 그 지난 4월 6일 그 LA에서 강연한 후에 동부로 가지 않았습니까? 예, 어떻게 돌았습니까? 예, 일정은 뉴욕으로부터 시작해서 토론토로 갔고 다시 워싱턴 DC로 와서 그 다음엔 밴쿠버로 해서 네.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거쳐서 애틀란타 네. 그리고 휴스턴, 시카고 네. 그리고 어저께 LA에 들어왔습니다. 총 23일간의 네. 좀 강행군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그 강연의 목적을 어디다 뒀습니까? 물론 그 Save Korea Foundation 거기에서 그 추천을 하면서 그 Save Korea Foundation을 중심으로 강연회를 가진 거로 아는데요. 예. 네. 이번 제 강연은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네. 첫 번째는 제가 두 번째로 쓴 책 탄핵을 탄핵한 데 이어서 그 속편이 되는 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네. 그 책에 대한 출판을 기념하는 네. 강연을 겸했고요. 네. 또 두 번째는 탄핵 정국 이후에 네. 소위 대선 정국에 있어서 네. 그 사이에서 우리 미주에 네. 있는 그 한국의 동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네. 이것에 대해서 제가 그 의견을 네. 말씀드리려고 하는 네. 그러한 그 두 가지 목적에서 네. 구국 투어라는 이름으로 제가 네. 투어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미 전역을 순회하면서 가진 강연회에서 하나의 그 뚜렷한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변하지 않는. 예. 그 하나의 그 뚜렷한 메시지라면은 어떤 메시지를 그 미주, 동포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 강연을 가졌습니까? 네. 저는 이번 탄핵 사건은 사실은 한국의 법치주의를 완전히 죽인 하나의 그 국가의 근본을 완전히 흔든 그 커다란 그 변혁입니다. 네. 나쁘게 말하면 한국의 정체성을 완전히 무너뜨린 네. 한국의 패망이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만 네. 대한민국의 패망을 불러온 사건입니다. 네. 그러한 그 사건을 맞아서 많은 국민들이 사실 분노하고 네. 또 실망하고 어떤 그 통탄해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네. 그 원인이 가만히 보면은 한국 언론에 그야말로 참 그 진실을 가리는 그러한 그 허위 보도의 그 나쁜 그 언론의 그 언론인들의 나쁜 그 의식 네. 또 거기에 너무 오랫동안 젖어 있는 네. 한국인들의 그 언론에 대한 무감각 네.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그 큰 원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는 법치주의를 재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네. 적어도 이러한 언론이 변하지 않고서는 네. 어렵다 하고 하는 것을 깨닫고 새로운 언론을 일으켜야 되는데 네. 그곳은 미주밖에 없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네. 미주 전역에 있는 동포들에게 네. 우리가 한번 새로운 공정한 진실을 알리는 네. 그러한 애국적인 언론 매체를 우리가 한번 힘을 합쳐서 세워보자. 네.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네. 제일 큰 목적이었습니다. 지금 언론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보면은 한국의 그 주류 언론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조중동, 뭐 경향, 뭐 한겨레 이런 언론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주류 언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류 언론의 내용하고 그 하나의 이건 어떻게 불러야 될지 그 SNS나 특히 그 카톡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이야기들은 전혀 같은 내용인데 전혀 상반된 내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그 상반된 내용이 왜 나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뭐 그것은 뭐 너무나 당연한 뭐 뻔한 이유인데요. 네. 한국의 언론이 진실을 전혀 보도하지 않습니다. 네. 한국의 언론은 우선 그 자신들이 그 권력자라는 착각에 빠져 있어요. 네. 그리고 국민을 갖다가 자신들의 주인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네. 자신들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네. 하나의 자신들의 먹잇감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네. 마치 그 주술사의 피리를 불면은 네. 거기에 무조건 맞춰서 춤추는 네. 그러한 아주 어리석은 우중으로 보고 있어요. 네. 근데 불행히도 그 한국에서 그러한 언론의 피리에 춤춰서 네. 국민들이 말하자면 그 놀아나는 네. 그러한 일들이 사실은 2002년에 그 미선이 사건이라고 있었어요. 네. 미군 장갑차에 네. 여학생이 그렇죠. 치여 죽은 그 교통사고가 한 번 있었고 네. 그때 한번 그런 미선이 파동이 한번 언론 네. 파동이 있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2008년에 가서 광우병 파동이요? 그 파동이 네. 있었어요. 네. 그 다음에 2015년에 와서 소위 세월호 파동이 또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그 세 번의 언론 파동이 있었는데 네. 이게 다 공통점이 있어요. 네. 그게 바로 마치 언론이 피리를 불고 네. 불어대면은 진실을 무시하고 무조건 어떤 국민의 어떤 그 굉장히 원초적인 감정에 호소하는 그러한 어떤 그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천박한 네. 그 천민 민주주의 네. 그러한 그 극단적인 언론 조작 네. 이것을 사실은 그때 실험을 했던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런데 그 언론이 여론을 오도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지만은 일반 국민들은 주류 언론의 그 논조를 믿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카톡이라든가 이런 데 전해지는 건 하나의 가짜 뉴스로 치부될 수가 많은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제 주류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네. 거대한 시설을 가지고 있고 네. 오랫동안에 이제 그 조직을 가지고 오랫동안에 소비자를 대하다 보니까 네. 소비자들에게 말하자면 그 브랜드가 네. 완전히 찍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주류 언론에 대해서는 어떤 국민들의 본능적인 믿음이 네.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그 언론들, SNS라든가 네. 이런 카톡이나 이런 것들은 그 발신자가 말하자면 그 어떤 제도화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공신력이 네.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그 적극적으로 자신이 찾아 나가지 않으면 네. 안 되는 그러한 그 언론이에요. 반면에 네. 이제 제도 언론은 공중파를 통해서 가만히 있어도 무료로 제공이 되는 네. 그러한 대단히 용이한 접근이 용이한 그 언론이기 때문에 언론 지배율에 있어서 압도적으로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소수파의 소수의 언론들은 영향력의 면에 있어서 제도적인 언론을 도저히 따라가 잡을 수 없는 그런 어떤 한계가 좀 있는 거죠. 네. 예. 언론의 얘기가 너무 길어졌는데 여하튼 한국의 언론들도 앞으로 정화 대상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결론은? 예. 그리고 그거를 뭐 어떻게 법으로 이렇게 제재한다거나 정리한다는 건 사실은 그렇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어떤 자율 경쟁을 통해서 한국의 언론을
시장 원리에 의해서 네. 제압할 수 있는 네. 그러한 그 방법을 쓰자. 네. 그것이 바로 이제 제가 이번에 미주 지역에서 그 새로운 언론 활동을 그렇습니다. 하겠다는 미주 네. 지역에서 새로운 언론을 만들자 알겠습니다. 하는 것이 이제 바로 그 경쟁력을 갖춘 알았습니다. 그러한 그 새로운 언론을 만들자는 그러한 제안입니다. 그래서 이번 미국 저 전국 투어도 그 목적에 하나가 있었다. 예, 그게 제일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이제 5월 9일이면 한국의 대선이 치러집니다. 예. 이번 대선 총체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대선을 원래는 제가 보는 그 시각은 이것이 그 탄핵의 뭐 사실은 목적이었고 네. 이제 어떤 그 제가 탄핵을 주도한 세력, 네. 저는 그 촛불 세력들이 처음부터 이 탄핵을 의도적으로 주도할 때 네. 노린 목적이 바로 조기 선거라고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이 선거는 탄핵의 그 추진한 세력들이 소위 탄핵 작전을 통해서 얻어낸 하나의 그 전리품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탄핵 세력들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거기에 대비해서 네. 미리 다 준비해서 만든 어떤 인위적이고 어떤 조작된 선거이기 네. 때문에 네. 공정성이 보장될 수 없다. 네. 저는 그런 점에서 사실은 이번 선거를 원천적인 부정선거다. 네. 이렇게 처음부터 저는 그 한국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네. 따라서 이 선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그 어떤 결과가 나오든 국민이 승복하기가 어려울 거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저는 부정적이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번에 제가 사실은 그 이번에 그 미주 투어를 통해서 네. 많은 그 태극기 애국 시민들과 솔직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제 생각에 상당히 좀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는 이번 선거를 완전히 우리가 태극기 애국 시민들이 도저히 포기하고 버릴 네. 수는 없다 네. 하는 것을 이제 중간에 깨닫게 됐고 네. 거기서 어떻게 해서든 이 선거에서도 네. 우리 태극기 애국 세력들이 합심을 해서 네. 힘을 결집을 하면은 선거의 승리에 어떤 네. 승패에 우리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 네.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이번 선거가 첫 번에는 그 보수는 아예 죽은 거로 생각을 했고 진보 대 진보의 선거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조금 그 상황이 변해가는 것 같아요.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 네. 특히 지난번 보선에서 네. 완전히 예상치 않던 결과가 나오면서 태극기 애국 시민들이 사실은 이 탄핵의 실체에 대해서 결국은 진실을 알게 됐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러면서 그야말로 이 태극기 애국 시민들의 분노가 네. 결집이 되고 네. 그것이 점점 더 타오르면서 네. 이제 이번 선거는 탄핵을 만들어낸 소위 그 어떤 한국의 그 법치주의를 파괴한 세력들에 대해서 그야말로 법치 애국 시민들이 일으키는 하나의 거기에 대한 대반격이다. 이렇게 해서 저는 그 이번 싸움은 대선은 그야말로 참 볼만한 해볼만한 충분히 의미가 있는 그러한 대격전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선거를 통해서 한국의 그 잘못된 법치주의를 한번 고쳐보자는 겁니다. 예,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번 탄핵은 소위 그 법치주의를 파괴한 세력과 법치주의를 지키려는 세력의 또 법치주의를 투쟁이다. 재건해야 하려는 세력. 네. 그러한 세력의 양 대결이다. 네. 저는 어디까지나 법치주의 입장에서 네. 이번 선거를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그 미주 투어를 마치고 그 또 스케줄이 한국으로 들어가는 스케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왜 한국에 들어갑니까? 예, 제가 내일 네. 한국으로 들어갑니다. 네. 저는 이번에 한국에 들어간 이유는
홍준표 후보를 네.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네. 지원해주는 방법으로서는 네. 우선은 그 지금 태극기 애국 그 시민들 중에 네. 일부는 안철수 후보라든가 네. 또 많은 분들은 아직도 이제 조원진 후보를 지지한다거나 네. 이러한 그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그분들이 진심은 저는 뭐 진정은 이해는 가요. 네. 뭐 어떤 점에서 네. 문재인 후보를 막아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일념에서 그러는가 보다. 네. 또는 뭐 조원진 후보 같은 경우에는 네. 왜 우리 태극기 애국 보수의 순수한 초심을 잃느냐. 뭐 이런 마음은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저도 어떤 점에서는 네. 그러한 생각을 가졌으니까. 그렇지만 지금 현재 와서 우리가 이 현실을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번 싸움은 결국 법치주의를 파괴한 세력과 네.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그런 세력과 대력에 대해서 네. 대항해서 네. 법치주의를 지키고 살려야 된다는 그러한 애국 세력 간의 네. 대결이고 네. 애국 세력이 결국 이렇게 이기려면 여기 이 선거는 결국 승패니까 그렇죠. 이겨야 되는데 이기려면 힘을 합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합치는 방법은 역시 가장 가능성, 저희 지명도가 높은 사람. 네. 가장 승산이 높다는 건 지명도가 높다는 그렇죠. 거니까. 네. 그리고 보수의 진영을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 네. 소위 법치주의를 확실하게 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네. 후보로서 저는 승리하게 되도록 도와야 된다. 네. 이런 이제 입장에서 홍준표 후보를 적임자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5월 9일 날 이제 한국에서 선거가 끝나면은 네. 그 다음에 우리 김평호 변호사님의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는 이제 선거 유세와 이렇게 끝난 대로 뭐 또는 저 중간에라도 네. 박근혜 대통령을 네. 접견해서 만나 뵙고 네. 우선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어떠하신지 네. 네. 우선 그것을 제가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아울러서 과연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한국의 상태가 그러한 네. 사법 분위기가 그러한 상태인지 네. 저는 이번 기회에 한번 점검을 해보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 구속은 그야말로 사법의 만행이라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을 하루빨리 풀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인데 네. 제가 일단 선거가 끝나는 대로 돌아와서 네. 그때부터는 저는 세계 인권단체와 알겠습니다. 미국의 인권단체에 네. 방문을 하면서 네.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과 그리고 공정한 재판의 보장 네. 이거를 범세계적으로 네. 호소하면서 네. 새로운 인권 투어를 할 생각입니다. 지난 4월 22일에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예. 그 샌프란시스코 한국과 미국 교계가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를 하나 정치적인 문제 이전에 그 하나의 그 인권의 문제로 보고 인권의 차원에서 움직이는 운동을 벌이겠다고 그러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바로 이제 그러한 인권의 네. 같은 참여자입니다. 네. 지금 저희 이번 투어 중에는 네. 토론토의 이경복 회장님 같은 분들은 네. 적극적으로 지금 앰네스티와 네. 접촉을 하고 네.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네. 그 밖에 지금 샌프란시스코에서도 네. 지금 정윤명 네. 목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미 의회와 네. 또 유엔에 인권 탄원서를 제출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런 분들과 같이 손을 잡고 네. 세계의 저명한 인권 단체들을 네. 찾아가서 네. 실정을 알려드리고 네. 하루속히 진상 조사를 위한 그러한 한국
그 방문과 현장 조사 네. 이거를 시행해 줄 것을 촉구할 생각입니다. 아, 그것이 하나의 그 박근혜 의학의 그 액션이죠?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홍준표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네. 제일 먼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검찰에게 명령을 해서 네. 공소를 취하하도록 네. 기소를 취하하도록 네. 그 건의를 할 생각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그 엠네스티 차원에서 하겠다는 얘기죠? 엠네스티나 네. 다른 인권단체에 알겠습니다. 호소할 생각입니다. 아, 그리고 우리 글로벌 인터넷 TV를 통해서 미주 지역은 물론 한국 그리고 전 세계에 그 몇 번의 메시지 김평우 변호사는 메시지를 전했는데 간단하게 이번에 또 전할 메시지가 있다 하면 어떤 메시지인지 간단하게 좀 전해 주시죠. 예, 저는 이번에 한국의 운명이 2017년에는 한국의 운명이 분명히 바뀔 것으로 봅니다. 네. 그거는 북한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그 북한 공격은 미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세계 어느 나라 정부도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 정부도 국민도 미국의 정부나 국민에게 하라 마라 이러쿵저러쿵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거는 그 나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니까. 그런데 저희 한국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공격이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키는 그러한 효과를 가져오고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북한 주민들의 해방을 가져올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북한 공격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그 북한 공격에 대해서 한국인들이 좀 더 넓은 눈으로 국제적인 관점에서 이것은 미국의 자유권 행사라는 점을 먼저 인식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반대한다든가 하는 것은 반대한다든가 거기에 대해서 무슨 비난한다든가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너무 외국의 그 입장을 미국의 입장을 너무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이 이번 북한 공격이 마치 한국의 전쟁을 일으키는 것처럼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해하고 보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북한의 정권의 붕괴는 북한 주민의 해방을 가져오는 것이지 어떤 그것이 한국의 전쟁을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국민들은 북한 주민의 그 해방에 대해서 보다 그것을 이해하고 협조해주는 그러한 방향으로 문제를 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2017년은 한국뿐이 아니라 국내외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그 시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특히 그 세계적인 그 정세에 판단해서 보면은 한국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5월 9일 날 모든 국민들이 올바른 투표를 행사해서 새로운 한국이 태어날 수 있는 전기가 되기를 미주 모든 교포들이 바라고 있다는 거 한국 국민들에게 전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평우 변호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